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화에 대해서 봐보겠습니다. 일단 소화라는 단어의 뜻을 먼저 알아야겠죠. 소화는 음식물 속의 크기가 큰 영양소를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이다 라고 나와있죠.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왼쪽에 그림을 보면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이 세포막이라는 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영양소의 크기가 커버리면 얘가 여기를 지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분해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분해를 도와주는 물질이 바로 소화효소가 있어요. 소화효소는 큰 영양소를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물질이다. 그러니까 소화효소가 있어야지 영양소들을 쪼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소화효소에도 특징이 있어요. 각각의 소화효소는 특정 영양소만 분해한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소화효소가 있으면 얘는 소문자 A 영양소만 분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B라는 소화효소가 있으면 얘는 소문자 B라는 영양소를 분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특정 영양소만 분해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 소화효소는 체온 범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효소는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소화를 도와주는 소화계가 있어요. 여러 기관들로 구성된 기관계죠. 이 소화계는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는 소화관과 간, 쓸개, 이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간, 쓸개, 이자 같은 경우는 음식물이 통과하지 않아요. 하지만 소화를 도와주는 소화액을 분비를 하죠. 그래서 이런 소화액으로 영양소들의 분해를 도와주겠죠. 그리고 소화관은 음식물의 이동 경로인데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은 입으로 음식물을 먹어서 식도까지 쭉 내려보내주고 위를 통해서 소장으로 내려가고 소장 대장을 거쳐서 항문으로 나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이 소화를 한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소화 과정을 볼게요. 이번 페이지에서는 글로 한번 보고 다음 페이지에서 그림을 통해 볼게요. 일단 입에서는 씹는 작용과 그 부순 음식물들을 침하고 섞어서 내려보내주죠. 입에서 왜 음식물들을 씹냐 라는 거를 생각해보면 아래 내려가서 여러 기관들에서 소화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겠죠. 음식물의 크기가 작아지면 소화액과 닿는 음식물의 표면적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소화가 잘 일어난다. 그리고 침에는 소화효소가 있어요. 바로 아밀레이스라는 건데 이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으로 위를 볼게요. 위는 위액 속의 소화효소인 펩신이 염산의 도움을 받아서 단백질을 분해한다 라고 나와있죠. 근데 이 염산이 펩신을 어떻게 도와주냐에 대해서도 한번 봐볼게요. 펩신은 원래 강한 산성에서 작용하는 소화효소예요. 효소는 온도 말고도 산성도에도 영향을 받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염산 같은 경우는 강한 산성을 띠는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펩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살균 작용도 합니다. 이 살균 작용이 무엇이냐? 음식물에 세균이 같이 섞여서 내려올 수 있겠죠. 그럼 그런 세균들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소장을 볼게요. 일단 오른쪽 그림을 먼저 볼 건데 지금 간이랑 쓸개, 이자가 같이 나와 있어요. 이 간이랑 쓸개, 이자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소화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가 아닌데 소화액을 분비한다 했어요. 그런데 이 소화액을 소장으로 분비한다. 일단 간의 경우에는 쓸개즙을 생성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쓸개는 쓸개즙을 저장하고 분비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자는 이자액을 생성하고 분비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런 쓸개즙과 이자액을 소장의 윗부분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볼게요. 일단 쓸개즙 같은 경우는 지방 덩어리를 쪼개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지 않다는 거를 잘 알아줘야 되고요. 그냥 지방을 쪼개는 역할을 해준다. 그 다음으로 이자액을 볼게요. 이자액에는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라는 소화효소가 들어가 있어요.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해주는 역할을 하고 트립신은 단백질을 분해하고 라이페이스는 지방을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장에도 소화효소가 있는데요. 소장에는 탄수화물 분해를 도와주는 소화효소랑 단백질 분해를 도와주는 소화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소화효소는 엿당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주고 단백질 소화효소는 단백질 중간 산물들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중간 산물이라는 말은 왜 나온 거냐면 위액하고 이자액을 통해서 단백질을 어느 정도 조금 분해해놨기 때문에 그 분해된 거를 또 아미노산으로 더 분해를 한다 라고 알면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그림으로 소화 과정을 한번 봐볼게요. 녹말,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일단 입에서는 녹말을 좀 분해한다. 침에 있는 아밀레이스를 이용해서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쭉 내려가서 이자에게도 아밀레이스가 있어서 분해 안 된 녹말들을 또 엿당으로 바꿔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장에 있는 탄수화물 소화효소를 통해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준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을 볼게요. 단백질은 위액에 있는 염산과 더불어서 펩신으로 분해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자액에 있는 트립신도 이제 단백질을
분해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해돼서 단백질 중간 산물들을 소장에 있는 단백질 소화 효소로 더 분해를 시켜줘서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방을 보면 쓸개 즙을 이용해서 효소는 작용하지 않고 지방 덩어리를 조금 쪼개서 지방 알갱이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액에서 나오는 라이페이스를 이용해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를 해준다. 그래서 이제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등을 최종 소화 산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양소들을 세포막을 통과시켜서 몸으로 흡수시키는 거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이 영양소들을 흡수를 어떻게 시키는지를 한번 봐볼게요. 소장의 안쪽 구조를 봐볼 건데, 소장의 안쪽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주름이 되게 많죠. 그리고 이 안쪽 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융털이 되게 많이 보이고 있어요. 융털은 막 돌기처럼 올라와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주름과 돌기에도 역할이 있어요. 소장 안쪽 벽의 표면적을 넓혀주는 역할을 해요. 이런 식으로 벽의 표면적이 넓어지면 영양소 흡수를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려면 이 소장 안쪽이 평평했을 때와 이렇게 주름져 있고 돌기가 있을 때랑 비교를 해보세요. 한번 머릿속으로. 그러면 왜 영양소를 더 흡수를 잘 할 수 있을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융털, 돌기의 세부 구조, 속 구조를 봐볼게요. 융털 안쪽에는 모세혈관하고 암죽관이 있는데, 모세혈관은 수용성 영양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암죽관은 지용성 영양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용성 영양소는 말 그대로 물에 잘 녹는 영양소들이에요. 그리고 지용성 영양소는 물에 잘 안 녹는 영양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양소의 특성에 따라서 구분해서 흡수를 한다. 그래서 영양소는 소장 융털의 모세혈관과 암죽관으로 흡수되면서 심장으로 이동을 하고 심장에서 다시 온몸의 조직세포로 운반된다. 그리고 수용성 영양소랑 지용성 영양소에 대해서 조금 더 볼게요. 일단 수용성 영양소는 어디서 흡수됐냐면 모세혈관이죠. 그리고 지용성 영양소는 암죽관에서 흡수가 된다 했죠. 수용성 영양소에는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 염류 등이 있고 심장으로 이동하기 전에 간을 거친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용성 영양소에는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같은 게 있고 간을 거치지 않고 심장으로 바로 이동한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장이 나와요. 대장은 무슨 역할을 하냐? 대장에는 소화액 같은 게 분비되지 않아요. 그래서 소화작용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주로 물이 흡수된다.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고 남은 물질은 대변이 되어서 항문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화를 마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